밤하늘을 수놓는 달과 별. 그 빛을 따라가면 지식의 바다를 만납니다. 지식의 풍요로움을 걸음삼아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색 도서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특별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를 만나러 간 곳은 세종시 북앙면. 지붕 위에 솟은 달과 별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1년 전 마을에 생긴 작은 도서관. 우와, 춥다. 매서운 날씨에도 늘 이 시간이면 도서관 문을 여는 이규상 관장. 한 번쯤 게으름을 피울 법도 한데 항상 정해진 시간보다 앞섭니다. 기준은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평생 동안 또 공무원 생활했던 그 저기가 있어가지고 10시부터는 거의 다 지나간 거라 8시쯤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끝에 선택한 제2의 삶. 새로운 이 길은 부부가 함께하는데요. 특히 도서관이 자리한 이곳은 이규상 관장과 인연이 깊습니다. 2009년도에 북앙 면장을 좀 했었고요. 하다가 이제 오창 읍장까지 이제 갔거든요. 오창 읍장 한 3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이제 약간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이제 명예퇴직하고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쉬다가 여기 내 고향 북앙에다 작은 도서관 하나 짓자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그 도서관을 작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 북앙면장의 새로운 시작. 평생 모은 사비를 들여 작은 도서관을 짓게 된 건 부인인 육경애 씨의 영향이 컸습니다. 육경애 관장은 여러 곳의 도서관 관장직을 맡으며 도서관에서만 40년간 일한 베테랑입니다. 혹시 많은 부담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흔쾌히 어쩌면 또 새로운 도약의 길로 갈 수 있고 또 노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책을 사랑한 부부. 특히 인문학과 문화, 역사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이와 관련된 책을 수집했고 이렇게 30년간 모은 책은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수천 권에 이릅니다. 특별한 책 같은 것이 있나요? 특별한 거는 여행 중에 저희가 휴게소에 들려서 책이 있으면 무조건 사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바로 이런 책들이 휴게소에서 산 책이에요. 보통 6, 7권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둘이 자기 취향에 맞는 책을 사다 보니까 보통 제가 좀 양보를 해서 저희 이 관장님은 4권이고 저는 3권. 그렇게 비율을 두고 삽니다. 도서관을 지을 당시 부부가 염두에 두었던 건 딱딱한 도서관보단 편하고 친근한 사랑방의 색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가시려고요? 못 가니까요, 책으로. 고맙습니다. 예, 가세요. 제가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세운 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북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많이 운영을 함으로써 어른들한테는 이제 사랑방 역할을 좀 할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는 또 공부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서관을 짓게 됐습니다.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는 동네 사랑방. 부부의 바람대로 도서관은 이제 각종 모임의 장소이자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옛날 역사적인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내용이 많이 비치돼서 좀 이렇게 해서
보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와서 책을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적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커나는 사람들 모습도 보고 이런 뜻으로 나서 여기 잘 와요. 땀과 노력으로 모은 수많은 책. 그중엔 쉽게 구할 수 없는 전문 서적이 많아 타 지역 사람도 종종 찾고 손부남 작가도 그중 한 명. 오늘은 벽이나 동굴에 새겨놓은 그림, 즉 암각화에 관한 희귀책을 보러 왔습니다. 좀 놀랄 뿐이죠. 한 개인이 평생 모은 자료, 책 이런 거를 한 공간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례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청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한 개인이 어떤 그 취향과 사고와 이런 거를 다 알 수도 있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지적인 이야기 같은 걸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향토 모임부터 청년회까지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낸 작은 도서관. 모닝 과장님. 아이고 별일 없었고 오늘 눈이 오네 눈. 눈이요? 평소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이규상 관장도 지인 몇몇과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첫 공직 생활 당시 문화재 학예 관련 일을 하다 부족함을 느껴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수십 년째. 그렇게 쌓인 지식의 산은 높습니다. 관장님이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 역사에 대해서 뭐 이 책에 있는 것보다 더 머릿속에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관장님이. 그래서 그게 좋아서 물론 책도 보지만 주로 관장님한테 또 문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와요. 오이 고모님. 이원장님. 늦으면 어떡하는 거야? 내가 일찍 와야지.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앉으십시오. 예. 따뜻하게 먹어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뜻밖의 손님들. 덕분에 오늘 모임은 이야기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도서관이 사랑방 되다 보니까 좋으신 분들 다 모이네요. 도서관 개관 소식은 진작 들었지만 그동안 시간이 없어 오지 못했다는 지인. 일부러 시간을 내어 온 만큼 반가운 마음은 크고 오랜 지인과의 만남은 마을 이야기와 옛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고마운 발걸음을 해준 지인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 뒤편의 책 보관소. 여기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 그 징용 끌려갔을 때 있던 사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 군용배를 타고 3일 만에 일본 구대라는 데 해가지고 해병 연병장에서 배치받았다. 일제강점기 17 나이에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아버지. 징용에서 돌아온 뒤엔 6.25 전쟁을 겪는 등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님 닮아서 아버님 닮았나 보네. 그린 거예요. 카 다 모아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중요하다 싶으면 그냥 액자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좋죠. 이런 걸 고스란히 모은다는 게 이게 지극정성이야.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곧 역사의 한 페이지란 생각으로 꼼꼼히 기록하고 수집했던 습관이 오늘날 수천 권의 책이 된 원동력입니다. 참 대단하고, 야, 한 개인이 이 많은 책을 이렇게 모았다는 게 참 정성이 대단하고 관심이 많다고 전 칭찬해주고 싶고,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저도 이렇게 태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나의 역사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빼곡히 쌓인 중요 고서들. 방대한 책의 양 때문에 이젠 창고로 쓰이는 부부의 집. 역사 문화에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구한 것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그 집사람도 사서직이에요. 그 사서직이다 보니까 또 도서관 일을 많이 보고 그런 데서 모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부부가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책을 많이 사고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사랑방 역할이 한창인 가운데 한편에선 뭔가에 집중하는 육경의 관장. 12월과 1월은 작은 도서관 정산의 달로 직원 없이 부부가 운영하다 보니 모든 일은 이렇게 직접 해야 합니다. 혼자 다 하기는 좀 벅차고요. 이 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꼼꼼한 면은 아무래도 남자보단 여자가 나니까 제가 더 마지막 최종 점검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못 믿으셔서 그런 거는 그래도 그분께서도 공직생활 한 30년을 넘게 하신 분이라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사장님, 저 부강면사무소 갔다가 세종시청에 다녀올게요. 그래요? 네. 추운데 잘 다녀오시오. 네, 도서관 잘 지키세요. 네, 네. 갔다 와요. 네. 외부 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육경의 관장.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상쾌한 햇살 속을 걸으며 떠오른 생각 하나.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으로 기존에 계신 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시장 아니면 갈 곳이 없는데 작게나마 이런 도서관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니까 오셔서 마을 얘기도 하시고 고민도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도시에 있는 사람처럼 문화의 혜택도 누리고 잘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고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기 언제 거죠? 이게 2019년 1월 올해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알아보는 것도 육경의 관장의 목. 수고하세요. 네. 그냥 소소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고향이니만큼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곳에서 늘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 조금 낙후된 면도 있구나 해서 저희가 작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비를 들여 운영하는 만큼 큰 도서관 같진 않겠지만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부부가 매일 열심히 고민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고향 땅, 주민과 함께 만드는 삶의 따뜻함. 이를 위해 오늘도 마주 앉은 부부.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듯 영혼에도 산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부는 한국미술과 문화기행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중이고 올해는 특별히 전통체험을 준비하는 등 부부의 생각과 일상은 온통 이곳에 머뭅니다. 저희는 늘 그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거는 없고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면도 있지만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사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 관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부부의 도서관 이야기는 그렇게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어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의 도서관. 이곳은 어른을 위한 사랑방과 아이를 위한 놀이터가 공존합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날인데 저희들 도서관이 이제 평생 학습 센터로 지정이 됐거든요. 지정되니까 이제 뻑적뻑적합니다. 애들이 와서 참 재밌죠. 평생학습센터로 선정된 후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이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햇살 같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어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북아트를 하였고요. 거기서 역사 같은 거를 많이 알게 되었고 몰랐던 거를 알게 되어서 좋았고요. 그 궁궐 안에 있는 그 집들을 무슨 이름인지 다 알게 되었고 과학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어요. 자유로운 분위기 덕에 도서관과 쉽게 친구가 된 아이들. 스스로 독서하며 창의력과 사고를 키우고 아이들의 지식이 부쩍 성장해진 걸 보면 보람을 느끼고 그러다 친근한 대화 몇 마디에 도통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이규상 관장과 아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안 오나요? 아, 이게 이제 우리 부광초등학교 가장 오래된 그 건물의 사진이야. 운동장 안에 이런 게 있었고 이게 한 1930년도 학생들 전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박수치고 막 이랬어. 이게 그 부광초등학교 100년사의 기록이에요. 저는 이제 53회고 학생은 102회예요. 졸업 예정인데 그 상당히 이제 거의 한 2배 이상 된다? 그렇게 보아야 될 건가?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저도 이제 도서관에는 오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오랫동안은 이렇게 공부를 하기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와서 시끌시끌하고 또 재밌게 노는 것이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얼른 나오세요. 외출에 나서는 이규상 관장. 가시죠. 우리 100유로부터 지금 늘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닫혀 있지요. 거기 그 이규상 관장의 또 다른 이름은 지역 향토 사학자. 새롭게 주인이 이제 바뀌면서 이걸 했죠. 기존에 있는 세종시의 읍면 지역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음 달에 있을 북악 여행에 미리 사전 답사 형식으로 와봤어요. 근데 왔는데 우연찮게 우리 또 관장님을 만나 뵈가지고 관장님 덕분에 북악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북악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물어볼 겸해서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일대 최대의 만석군이었던 김제식 고택. 1910년 전후 북악면에 정착한 뒤 금강 개발로 부를 축적하며 황실 독립운동가였던 의친왕 이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로 그가 노년에 지은 고택입니다. 상당히 기가 막히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이 지금 100년 된 그 석가래라든가 이런 그 건물 목조 건물이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 목조가 기가 막히게 남아 있어요. 손댈 필요가 없죠. 네,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나무를 너무나 잘 썼다. 이규상 관장은 지난해 세종향토사 연구소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만큼 오래전부터 지역 인물사, 문화재 등을 연구해 북악 지역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도서관 일도 하시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북악의 문화유산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화유산 한옥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이것이 또 제 본연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유일한 고택 문화재인 유계와 가옥. 전형적인 조선시대 미음자 구조물로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한옥 스튜디오를 운영해 마을 기업에 지정됐습니다. 계획 신도시인 세종시 사람들에게 전통의 색다른 감성과 멋을 알릴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우리 관장님이 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데 와서 이 역사와 그런 보존 상태나 옛날에 어떤 용도로 쓰였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많이 알아서 내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아끼고 이렇게 해서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되었으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아침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부의 큰아들인 종아 씨. 가끔 주말을 이용해 도서관을 찾는데 부모님 운영하시는 도서관 정리 좀 도와드릴 겸 제 개인적인 좀 공부 좀 하러 왔습니다. 큰아들이 오는 날은 도서관 대청소의 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일단 시작하면 바깥은 물론 화장실까지 부부에겐 이보다 더 든든한 지원군이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오는 게 제 공부도 오는 거니까 본인들이 모아놓은 자료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월급 같은 거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유, 택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문화재 관련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종아 씨. 처음엔 아버지 일이 달갑지 않았지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한 뒤엔 함께 배워가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우리 그 작은 도서관의 어떤 그런 문구처럼 어른들에게는 사랑방, 아이들에게는 놀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을 앞으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웃으면서 밝은 도서관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라고 뭐 하나를 할 수 있을까요?만은 우리 이제 둘이 부부가 건강하고 또 이걸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하고 싶고요. 좀 더 이제 작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면적이 좀 작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세종시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또 연관되신 분들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2층이나 3층 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멋진 도서관 하나 꾸미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부부의 역사와 꿈이 담긴 작은 도서관. 따뜻한 차 한 잔과 책 한 권.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부부의 바람. 그런 마음으로 탄생한 동네 사랑방은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으며 오늘도 불을 밝힙니다.